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독끝 HMAT 현대자동차 그룹이죠. 이 현대자동차 그룹 요 필기가 이제 다시 부활을 했어요. 원래 없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인성검사만 남아 있었는데 다시 좀 부활을 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유형들에서 일부 차용을 하기도 했고 신규 유형도 좀 생겨났습니다. 어쨌든 전보다는 훨씬 더 컴팩트해진 형태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아직은 뭐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이번 상반기도 그렇고 아직은 유형이 좀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 올라오는 후기들마다 문제 유형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시험 구조 그리고 합격 사례 좀 보여드리고요. 우리 학습 방향 어느 정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우선 문항수와 검사 시간입니다. 문항수는요. 언어 2에 15문항 20분, 논리 판단 10문항 15분, 정보 추론은 15문항 20분, 그리고 도식 2에는 8문항 12분인데 요 도식 2에 쪽 같은 경우에는 예제까지 합치면 10문항이 되죠. 예제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에 준비 시간이 4분이 플러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10문항 16분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제를 이해해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당장 봐서는 그러니까 문항수 자체는 엄청나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둘이 합쳐 30에 여기 18개까지 48문항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개를 맞춰야지 여러분들이 합격하실까요? 자, 그걸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합격 사례가 시험 보면서 아마 이제 단속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시험 본 결과나 뭐 합격하시면 그런 거 외부에 발설하지 말고요. 이런 얘기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기가 많지 않아서 어렵게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제 합격하시는 사례들 좀 찾아내고 있는데요. 보면은 최소는요, 31개까지의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현재까지 이제 왜냐하면 공개 후기로 올리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따로 인터뷰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제 사례로 했을 때는 요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48개 중에서 31개까지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이제 신규 문항으로 나왔고 다들 준비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 생각보다 높게 나오진 않은 거죠. 일반적으로는 32개에서 35개 정도가 합격선이라고 볼 수 있는 수량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좀 안전하게 내가 이번 시험을 봤는데 난 요 정도 맞춘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안전하게라고 본다면 36개 이상으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합격 사례를 좀 봐야겠는데요. 이게 합격 사례라는 게 당신은 몇 개 맞아서 합격했어요라고 알려주지를 않고 제가 이 정도 문항을 풀어서 요 정도 맞춘 것 같아요라는 그 추정치를 갖고 계시잖아요. 학습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그날 시험을 처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평소에 나름대로 이런 문항일 거야라고 연습을 하고 가셨고 그래서 평소에 나오던 그 정답률, 오답률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본인의 느낌까지 합쳐서 대충 난 요 정도를 평소에 맞춰왔고 요 시험에도 요 정도를 풀었으니까 요 정도가 맞았을 거야 라는 그런 판단을 하시잖아요. 바로 그걸 기준으로 좀 잡았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높은 사례가 아니에요. 개수가. 자, 봅시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언어 이해가 10개에서 12개 정도를 맞춘 것 같다고 하셨고요. 좀 폭이 넓어요. 왜냐하면은 본인도 너무 짧은 시간에 후다닥 하니까 이게 어땠는지 느낌이 매 모의고사 볼 때마다 실전 시험에서도 정확히 딱 느낌이 좀 애매하긴 했대요. 그래서 논리 판단이 6개에서 8개. 그리고 정보 추론이 7개에서 8개. 이게 굉장히 적은 겁니다. 정보 추론이 15문제인데요. 거의 반절이죠. 반절. 그리고 도식 이해. 도식 이해도 8문제 정도인데 5문제에서 6문제 맞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을 그렇게 많이 맞추진 못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전체 합산을 최소로 잡으면 28개고요. 그다음에 최대로 잡으면 34개입니다. 이분이 합격을 하셨다라고 했고 굉장히 좀 이제 애매하다. 평소에 편차가 컸다라고 해서 어느 한쪽이다. 이거의 평균이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다고 하셨던 사례인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게 28개였던 34개였던 여기는 확실히 개수가 적은 겁니다. 특히 도식 이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많이 맞춘 건 아닙니다. 전체 문항수 8개 대비해서는 많이 맞춘 것 같지만 이 도식 추리에서 나오는 그 난이도 그리고 그 친절도까지 생각하면 이건 높은 게 아닙니다. 여기 정답률이 왜 낮은지 아세요? 그게 궁금해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거겠죠. 자, 우선 우리 요 정보 추론 있잖아요. 이거 자료 해석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자료 해석 문항입니다. 2019년 대비 2023년 부품 피해 출하량은 15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부품 피 보고요. 이거에 대비해서 이게 15배 이상 증가인지 확인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나누기 하고 이런 계산들을 하죠. 이게 어렵진 않아요. 다만 시험을 보는 환경이요.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평이해도 수리 쪽은 아무리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안다 하더라도 계산력을 키우지 않으면 개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생경한 환경이기 때문에 수리 쪽은 좀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문항, 이전 문항으로 이동은 되는데 이제 이전 영역으로는 이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총 시간이 있어도 시간을 골고루 배치해서 쓸 수 있는 시험은 아닌 겁니다. 한 영역 안에서만 그 시험을 보고 넘어가면 다시는 돌아와서 남은 시간을 쓸 수 없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적절하게 배치해서 쓸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고 계산력은 좀 딸리고 그래서 요 수리 파트 쪽에서는 점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보이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또 생각하실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삼각형, 그리고 원. 이거 굉장히 쉬운 사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각형입니다. 직사각형까지. 제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 거냐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유형인데요. 하나가 정면도라고 해봅시다. 정면에서 어떤 도형을 봤을 때 삼각형인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평면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평면도라고 합니다. 평면도가 원입니다. 그리고 우측면도가 직사각형입니다. 무슨 도형인지 머릿속으로 그려지시나요? 이 무슨 도형인지?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건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했던 유형이라서죠. 이거 그 커피 드리퍼라고 아십니까? 이렇게 원형인데 이렇게 옆으로 쭉 내려가면서 돼 있는 커피 드리퍼 모양이라고 하나요? 그 이렇게 필터 종이 끼고서 이렇게 커피 똘똘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형태인 겁니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은 원형인데 그러니까 혹시나 또 이게 나중에 또 질문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대충 그려드리면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원통형 있죠? 원통이 있는데요. 원통을 요 사이드에서 위로 이렇게 잘라낸 겁니다. 그럼 밑에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요. 측면에서 보면 직사각형 보일 거고요. 위에서 보면 이제 원은 당연히 보인다고 했고 정면에서 보면 삼각형까지 보이게 되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제가 이거를 예시로 보여드리는 건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은 유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다? 당연히 독끝 HMAT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정보가 없는 시대고요. 예전에 있었던 유형들을 가지고 이 지금 유형인 것처럼 하는 문제들도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유형들로 정리되어 있는 모의고사 푸시고 공부해서 결과 잘 받아서 여러분들 합격하시라고 요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학습 순서는요. 심플합니다. 우선 지금 2025년 하반기, 후기, 이 당시에 이제 기출됐던 문항들, 그리고 2026년 상반기, 지금 이제 뭐 계속 상식 채용이니까 여기저기 시험 보고 있잖아요. 계열사들. 그래서 나오는 후기들을 보면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이 변하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온라인 시험을 안 치르던 회사가, 그러니까 CBT 환경이잖아요. CBT 환경을 안 하던 회사가 갑자기 다시 부활을 시키게 되면 그 수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응시자들이 생각보다 못할 거예요. 그분들의 능력이 딸려서가 아니라 생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당연히 역량이 충분한 사람을 뽑고 싶은데 시험 점수가 요만큼밖에 안 된 사람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요 환경에서 적합한 점수를 받을 사람들을 위해 뽑기 위해서 유형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초반부에는요. 지금은 그 과정이 있고요. 그래서 1회차에서는 우선 현재까지 잘 알려진 유형, 그 다음에 2회차로 가면서는 이제 조금씩 변하면서 추가되고 있는 유형들을 좀 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발전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하실 수 있게 할 거고요. 추가 학습 자료 당연히 제공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공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선은 무지성으로 1회를 응시하세요. 1회를 그냥 풀어보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채점도 하지 마세요. 그냥 풀어만 보세요. 아, 이런 형태구나. 이런 시험이구나. 먼저 경험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 단축 유형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최신 기출 유형 정리한 것 수강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설. 요 사이에서 최신 기출까지 들으시고요. 처음에 1회차 그냥 보신 겁니다. 아무 준비 없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니까 이거 학습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최신 기출을 이제 수강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형 정리가 드디어 되었겠죠. 유형 정리하면서 시간도 어떻게 단축해야 되니까 유형에 어떻게 써야겠다가 요쯤에서 대충 조금 정립이 되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회차에
해설을 수강하시라는 건데 우리가 이 1회차를 응시하고 난 다음에 이걸 학습하게 되면 좀 까먹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저 때 1회를 응시하셨지만 이제 여기까지 학습을 수강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시간을 재서 이제 들었고 경험도 해봤으니까 다시 한번 1회차를 풀면 몇 개나 맞을까라는 걸 위해서 진짜 다시 한번 사이에 응시를 하시고 해설을 수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2회차 응시하시는 겁니다. 이제 해설까지 수강하시고 그래서 2회차 다시 응시하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설 수강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전 운영 전략 강의 또 이제 맨 마지막에 또 준비한 거 있거든요. 그걸 수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 단축과 요 모의고사 푸는 거는 좀 반복을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런 대기업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공부를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길게 할 만큼의 난이도로 문제를 내고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그렇게 길지 않죠. 길어야 2주 정도를 생각하고 만든 커리큘럼입니다. 짧고 컴팩트하게 여러분들이 잠깐 치고 빠질 수 있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실력도 부족하지만 아직 좀 여력도 있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에서 나는 이거 하기엔 좀 약간 약해 보이는데 내가 뭔가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라고 한다면 여기 시간 단축 수강하시면서 좀 부족함을 느꼈다면 여기 기초수학 93개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것들만 좀 더 찾아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해설 수강하시고 나면은 아마 이제 시간 단축, 요 실제 기출 시간 단축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걸 보여드릴 텐데 거기에서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요 기초 수학의 시간 단축, 요 파트 다룬 강의가 있죠. 요 부분 시간 단축 비법 20개 있습니다. 20선. 그걸 좀 추가로 학습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5년 하반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형태로서는 좀 비슷하게 나왔다고는 하지만 26년 상반기 후기에는 응용수리스러운 것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단디 준비하고 싶다면 독끝 응용수리 엔제도 이 시점에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독끝 응용수리 엔제에 나오는 것들 뭐냐면요. 이렇게 뭐 농도, 속도, 일률 같은 뻔하디 뻔한 연립방 정식 유형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두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순서는 이렇게, 전체는 이렇게 잡았고요. 우선은 가장 컴팩트하게 볼 때는 일주일 정도에도 끝낼 수 있는 게 그냥 요 파란 라인이고요. 난 2주 이상의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 주황색들의 보조 학습도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이 학습은 전체 지금 언어 파트, 수리 파트 전체로 봤을 때 요 강의 부분 같은 경우 요 시간 단축 최신 기출은 수리 파트에 해당하고요. 또 여기에 1회 응시하고 나면은 언어도 여러분들 학습하실 거잖아요. 언어 파트에 대한 것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거에 플러스 요거 정도의 비중의 강의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학습 계획을 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학습하셔도 충분히 실전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어렵지 않거든요. 정확한 유형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원이 있죠. 우리 강의 항상 들으시면 인성검사 무료 응시 혜택이 있습니다. 이게 인성검사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성검사 볼 수 있는데 내가 지원하는 그런 회사에 관련된 인성검사, 그 회사의 유형을 가진 인성검사는 지금 없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독끝은 있습니다. 그래서 인성검사도 응시를 좀 하셔야 되고요. 무료 혜택이니까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무조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역시 요 마지막 마무리하는 데에서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여러분들이 당장 하실 건 뭐다? 1회부터 응시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